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를 반대하면서 있었던 이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전현희 의원은 상처받았다고 고발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의원님들 이러한 행위 고발돼야 됩니까? 기소되어야 됩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입장과 법무장관 입장을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당대표 입장으로서 그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요구하시겠습니까? 전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저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제 거를 빼달라고 그랬습니까? 네?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 차원의 부탁이요? 개인 차원의 부탁.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 받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아직도 우리 지금 당대표가 되면은 본인이 우리 당 의원들 공소 취소를 요구하겠다고요? 저는요, 전직 원내대표로서 27명을 대표해서 우리 당 의원, 모자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제가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제가 왜 개인 차원의 부탁을 합니까? 무슨 말씀, 제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걸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밖에 생각하시지 못하는 분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정말 공소 취소를 요구하실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나베가 돌아왔습니다. 19일 국상 보존의 법칙을 직접 몸으로 보여준 국힘당 나경원 의원은 역시 국상의 면모를 마음껏 뽐내주었는데요. 나이를 먹어도 변함없는 모습에 역시 내란당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는 결국 최근의 실물 경제 동향 및 대응 계획에 관한 회의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분노하시는 것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의 어느 의원도 대통령께서 계엄을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제 요구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그날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일찍 그렇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본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해제 요구를 그래서 저희가 당사에 있었지만 똑같은 의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는 좀 들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들으세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으세요. 자, 정진욱 의원님. 저희가 국회 경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차분해져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는 잠시 이제 개헌 사태는 지나서 이제는 탄핵 절차가 끝났습니다. 헌법 절차와 법의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맡기고 우리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전설의 빠루 나베 나경원 의원이 다시 등판했습니다. 여전히 현란한 물타기와 두루뭉실 엮어 얼렁뚱땅 은근슬쩍 넘어가는 현란한 타짜의 기술은 그대로였는데요. 잠시 몸을 사리고 있었을 뿐 다시 본색을 드러낸 거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힘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건 아니라는 다소 이상야릇한 설명을 해댔는데요. 이건 흡사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때렸지만 폭행은 아니라는 식의 비겁한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역시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는데요. 당일 이미 시민들이 나 의원을 보고 찍어놓은 사진을 공개하며 그날의 진실이 공개됐습니다. 그렇게 자락을 깔더니만 결국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힘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한 투표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는지 온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내란 공조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놓고 거짓말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나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 3일 밤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일찍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부랴부랴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했다며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당사로 복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계엄군을 막으러 온 국민들 때문에
국회에 못 들어왔다고 국민들을 탓하는 거냐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질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의원은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국회를 시민들이 둘러싸고 있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을까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힘당 단톡방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왜 이들이 국회로 오지 못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12월 3일 내란 속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즉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막아냈습니다. 여당인 국힘당 의원은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의 혼선은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담긴 국힘당 의원들의 단체 대여방 내용이 공개되며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가 분명 내란에 공조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자, 그 사람 때문입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 집결 장소를 놓고 혼란이 생기자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말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상하게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대화방에서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날 윤석열과 전화통화를 했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해 표결을 30분만 늦춰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힘당 의원 108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의 첫 반응은 내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 일정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중대성도 모른 채 엉뚱한 이야기만 해대고 있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바로 국회를 소집한다며 대응책을 묻거나 계엄으로 국회를 해산시키려는 거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의원총회 소집 요구도 이어졌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40분이 지나서야 이 단체 대화방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국회에서 비상의원 총회를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1분 뒤 국회 출입문이 폐쇄됐다며 당사로 모이자는 제안이 올라왔고 6분 만에 추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대화방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의총 장소를 바꿨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인 11시 24분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이 대화방에 참여 못한 한동훈 전 대표는 주진우 의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용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간다고 전했는데요. 추 원내대표도 국회로 모이자고 이번에도 문자를 통해 공지했는데 의원들은 장소를 되묻거나 국회가 통제된 상황을 공유하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서로 물으며 혼란이 계속됩니다. 0시 3분 추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문자로 국회가 통제됐다며 의총 장소를 다시 당사로 바꾸는데요. 대화인 집결 장소를 명확히 해달라. 추 대표가 직접 말씀해달라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지만 추 원내대표는 대화방엔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했고 국회 주변을 시민들이 에워싸면서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없다. 자신은 당사로 왔다는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메시지 전파도 늦었지만 국회로 들어가려는 의지조차 없었던 겁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에 진입했다. 원내대표실에 있지 말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요청도 올라왔지만 추 원내대표는 아무런 답을 안 한 채 원내대표실을 지키며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추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 혼선에 대해 이미 국회가 봉쇄돼 벌어진 일이라며 표결에 불참한 건 자신의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대화방에 글을 남기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문자도 발송하고 있었다며 대화방에 글을 안 적었다고 비판하는 건 억지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러니 내란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실제로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으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자신들도 국회에 들어오려 애를 썼다는 국힘당 의원들의 항변, 이 항변이 용납이 되십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고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킨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18명의 국힘당 의원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법원에서는 지금 여당이 얘기한다고 그 말이 맞다라고 쉽게 수긍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여당 의원 중에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하겠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결을 우리가 계엄 해제 가결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본회의를 지연시켰어요. 그런 공범들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당 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바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무죄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내란죄 공범들이 하는 얘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안 들었으면 답을 하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여기 찬성 표결하신 의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찬성 표결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존경과 감사해 보내는데 찬성 표결하지 않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시간 끌었던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호는 우리가 반드시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하겠다. 조용히 좀 하세요. 들어보세요. 지금 제 시간이에요.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내란의 공범을 자인하고 싶지 않으면 들어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전부 다 공범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공범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범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그렇게 본회의 표결을 막게 하는데 동조했을 공범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흥분하십니까? 찔리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그날 계엄 해제를 위해서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오신 의원들이 계신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감사와 존경의 인사도 드린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두 싸잡아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부당하고 위법하고 위헌적인 개헌을 함께 막았다라는 저는 동료의식도 있어요. 함께.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 본회의를 계속 지연시키려고 했던 추경호 그 행동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여당에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들을 건 아니다. 그리고 계속 증거인멸할 수 있고 계속 범인 도피 시키거나 조금 전에도 휴대폰 지금 바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순진하게 착하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법원 행정처장께 말씀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발끈하실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의원님들 다 공범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오히려 그건 맞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고발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죠. 동료 의원들을 정말로 끌려가서 물리적으로 생명을 다하게 하거나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절차절명의 중대한 시기에 본회의를 일부러 끌었다는 것은 내란 행위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그런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무슨 얘기 나옵니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에 뭐 지시를 받고 뭐를 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어떤 의원님이 하셨죠. 저는 그때 그거 진짜 저에게 왜 나왔을까? 무슨 맥락이 있을까 했는데 계엄 선포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맥락이 있었던 거예요. 다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왔던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당 의원님들 중에